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유로 2024 개최국이자 2018년 이후 최악의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독일의 국가대표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1년간의 A매치 출전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골키퍼에는 마누엘 노이어입니다. 세계 정상급 골키퍼인 노이어는 전성기에 비해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았고 2인자 슈테겐에게 기회가 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슈테겐도 고점에서 내려왔고 노이어의 키퍼 자리를 빼앗기에는 조금은 모자른 상황. 2023년 노이어는 사실상 국대를 통으로 날리고 나이도 38살에 접어들면서 6살 어린 슈테겐한테는 기회였는데 특별한 활약 자체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나겔스만 감독의 신뢰에 추는 마누엘 노이어에게 기울었습니다. 슈테겐도 부상으로 주춤했고 그 기간 동안 노이어의 폼도 올라온 것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대에서 슈테겐이 보여준 퍼포먼스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방 능력을 가진 노이어를 넘기에 슈테겐의 독일 국대 모습은 아쉬웠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했지만 슈테겐은 그러지 못했죠. 왼쪽 풀백에는 막시밀리안 미텔슈타트입니다. 헤르타 베를린에서 성장한 그는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자 2023년 여름 슈투트가르트로 이적을 결심했습니다. 분데스리가 2위를 차지한 2023-24 시즌 팀의 핵심 측면 수비수였고 무엇보다 독일 국대에서의 활약이 생각 외로 준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2023년 그가 슈투트가르트로 이적을 해왔을 땐 뛰어난 선수가 아닌 성장이 멈춘 선수라는 평가였고 심지어 주전 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팀 내 드리블러 크리스 피리의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수비수로 미텔슈타트가 낙점되었고 공수 양면에서 밸런스 있는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안정감이 있다는 것은 수비수에게 큰 매력적인 요소였고 패스 정확도 또한 뛰어나서 이제 라움을 밀어내고 독일 레프트백의 주전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요주아 키미입니다. 2015년 슈투트가르트에서 미네르로 이적한 그는 팀에서 첫 시즌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팀에 녹아들었고 라이트백으로 활약하며 챔스 우승도 해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변신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그는 2023-24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로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투엘 감독의 전술에서 키미는 너무 많은 툴을 보여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라이트백으로 돌아간 후 폼을 찾았죠. 독일 국대에서 나겔스만 아래 라이트백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95년생으로 투엘 감독과 안 맞아서 단점들이 부각되어 보였던 것인지 본업이던 라이트백 위치에서 키미는 세계 최고의 극찬을 받던 선수였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안토니오 르디거입니다. 2024년 르디거는 리그 우승과 더불어서 챔스 우승까지 노리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고 유로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챔스 우승만 해도 월드베스트 11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위치이죠. 챔피언스리그 올 시즌 최고의 센터백을 고른다면 흠멜스와 리디거일 것입니다. 리디거는 첼시 시절 투엘 감독이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방출 1순위급이었지만 투엘 감독이 오고 나서 180도 바뀌면서 탑급으로 변해 챔스 우승도 이뤄냈습니다. 지난 2022 월드컵에서 독일이 조별 탈락할 당시 팬들의 집중 비난을 받은 그는 나겔스만 호에서 부동의 센터백 주전으로 최근 A매치 11경기 동안 모두 선발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독일 수비가 강한 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A매치 13경기에서 독일이 무실점을 치른 경기는 단 2경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요나단 타입니다. 레버쿠젠의 무패 리그 우승을 주도한 수비수인 그는 벌써 레버쿠젠에서 10년차를 맞이한 선수로 리그 베테랑 수비수입니다. 정작 국대에선 후멜스에 밀려서 그동안 빛을 많이 보지 못하다 이제 슐레, 귄터, 슐러터베크를 제치고 당당히 선발 자원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독일 국대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 때문에 오랜 시간 발탁에서 멀어졌다가 소속팀에서의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이젠 안정감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195cm의 거구에 리그에서 탑급의 스피드까지 갖춰 피지컬적으로 흠 잡을 데가 없다고 하지만 그의 가장 단점이 큰 경기에서 멘탈이 약한 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테랑 홈메스를 뽑지 않는 것에 팬들은 아쉬워하고 있죠. 첫 번째 미드필더엔 토니 크로스입니다. 유로 2024 대회를 끝으로 축구선수로 은퇴를 발표한 토니 크로스는 은퇴를 하기엔 지금도 여전히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도 이끌었고 그의 매서운 중원 조율 능력은 타이 추정을 불허할 정도. 챔스 우승 5회와 월드컵까지 우승하며 남은 우승 커리어는 유로일 정도로 현대축구에서 교과서적인 미드필더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유로 2022 후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던 그는 대표팀의 요청으로 복귀해서 3월 A매치 2경기에서 2점을 올리면서 펄펄 날았습니다.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 구단은 크로스의 기량을 높이 평가해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크로스는
계약 연장이 아니라 은퇴를 택했습니다. 유로 2024가 그의 라스트 댄스가 될 수 있는 무대이기에 축구 팬들은 그의 아름다운 축구 수업을 볼 시간이 이제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엔 로베르토 안드리입니다. 안드리는 29살 베테랑 선수지만 국대에 뽑힌 지는 불과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1부 리그에서 뛴 지는 2019년부터니까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전부터 카드를 많이 받는 유형의 선수였던 그는 2023-24 시즌 들어서면서 레버쿠젠에서 만개했고 거친 플레이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어 카드는 적게 그리고 태클과 인터셉트 성공은 끌어올렸습니다. 독일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안드리가 성인팀 부름을 받은 것은 2023년부터였습니다. 나겔스만 감독은 중원의 조율사 토니 크로스를 보좌해서 크로스의 부담을 줄여줄 최적의 미드필더가 바로 안드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 국대 퀄리티에 맞는 선수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선택이 옳았는지는 대회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는 일카이 균도안입니다. 독일 국대에서 나겔스만 감독은 균도안을 3선이 아닌 2선에 배치해서 공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균도안은 바르셀로나에서 리그 최다 기회 창출과 최다 예상 어시스트 수치로 미들진에서 분투했고 대용 페드리, 가비 부상 공백을 메웠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클럽 활약에 비해서 국대 활약이 많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플레이 메이킹을 하는 게 아닌 전방과 후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균도안인데 10번 역할이 아닌 사실상 중미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격 시에 균도안이 3선으로 내려가고 비르츠와 무시알라가 20 밀어뛰는 형태였습니다. 국대의 존재감에서는 작을지 몰라도 전술사계 이후로 균도안이 나겔스만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왼쪽 윙어에는 플로리안 비르츠입니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우승을 하면서 국대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데뷔 가능성이 높은 비르츠였지만 2022년 3월 안타까운 부상으로 월드컵 데뷔는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 사이 비르츠는 레버쿠젠에서 한 단계 더 성장했고 2023-24 시즌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에서 가장 창의적인 공격을 선보였습니다. 리그 11골과 11도움으로 1등 공신이 되었고 2003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비해서 뛰어난 밸런스와 유려한 방향 전환, 빠른 발로 윙과 공미를 오가며 활약했습니다. 독일 국대에서 역시 중용받을 에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는 홈팀 독일의 희망이자 독일 축구의 부활이라는 미션을 클리어할 가장 이상적인 선수입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무시알라입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의 공격 희망은 TV를 보던 팬들이라면 모두 무시알라를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당시 19살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드리블과 패스로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코스타리카 경기에서 13번의 드리블을 성공시키면서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시엔 어려서 슈팅이 아쉬운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슈팅에도 눈을 떴습니다. 이선 전체를 아우르는 멀티성으로 어디든 뛸 수 있는 그는 2023-24 시즌 잔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를 쉬었다는 점이 유로에서 악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카이 하베르츠입니다. 독일 원톱 공격수로 필크루크가 있지만 하베르츠가 기동성이 더 좋고 제로톱 공격수라 해도 193cm의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중 장악력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아르테타 감독에 의해서 새로운 선수로 만들어져 올 시즌 재능이 터진 하베르츠는 아직은 독일 국대에서 완벽한 신뢰를 받는 공격수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EPL 이적 후에 못 믿어온 평가를 받았던 그동안의 서러움을 올 시즌 공격 포인트 20개로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하베르츠의 기량이 오르면서 독일 국대 입장에선 큰 호재를 맞이했습니다. 필크루크의 단점인 배우 공간 활용을 하베르츠가 활용할 수 있고 하베르츠가 막힐 경우 빠르게 교체를 활용해 다른 공격수 투입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베스트 11 멤버를 최근 꾸준하게 돌리면서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잡으면서 가라앉은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2024년 EPL을 대표하는 스타 중 하나로 아직도 성장 중인 이선 라인의 만능 제주꾼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